메디컬 명의를 소개합니다. 이강영 한의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게 생기시네요. 제가 만나뵌 한의사분 중에서 제일 잘생기시고 동안이죠? 예, 제일 동안이신 것 같은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저는 습관이 뭐였냐면 이렇게 턱 받치는 거였거든요. 저도요. TV 같은 거. 그러면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자세 좀 바르게 해라. 복 나간다부터 너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 근데 저도 이제 딸을 키우다 보니까 저도 그 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이 자세하고 척추 건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아, 네, 물론입니다. 평소에 생활하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 충격을 분산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S자 곡선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S자 곡선 자체가 틀어지게 되면 평소에 척추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요새는 나이를 불문하고 뭐 허리 아프다, 어깨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은데요. 우리 올리브 패밀리 분들은 어떠신가요? 요즘은 여자들이 빅백 이런 유행을 많이 타가지고 네. 백이 커지 이렇게 큰 걸 그냥 일상생활에서 들고 다니는데 그게 뭐 많이 넣어서 좋다고 하면서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어깨를 쓰니까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오늘 여기는 없네요. 다리 이렇게 다 꼬고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틀어지더라고요, 몸이. 우리가 어떤 질환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가는 게 우선이겠네요. 아, 네. 척추 질환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고 빠른 시간 안에 치유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 대부분 수술을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환자들의 한 95% 이상은 수술 없이 자연적인 보존적인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수술 결정하지 마시고 보존적인 치료를 해본 다음에 경과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난히 오늘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방송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연령대별로 이렇게 또 어떤 척추 질환들이 올 수가 있는지 저희가 좀 표를 보면서 알아보죠.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척추 측만증,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4가지 질환이 나와 있는데 네. 이 중에서 과연 그 10대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허리 질환이 뭘까요? 10대. 자, 여러분. 이 4가지 중에 10대에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뉴스라든가 이렇게 보면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뼈가 휜다 해서 측만증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측만증이 그래요?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보죠. 자, 10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척추 질환 뭡니까? 척추 측만증이네요. 척추 측만증. 네. 그렇구나. 자,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척추를 주변에서 지지하고 있는 근육과 인대 등의 주변 조직 자체가 네. 아직 완전히 발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나 생활 습관 자체가 한쪽 어깨로 무거운 가방을 많이 맨다던가 그리고 특히나 공부를 장시간 할 때 앉는 자세가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측만 정도가 많이 심하신 경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래 장시간 공부하면서 여가 시간에도 운동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척추 장애가 있으면 다른 쪽도 많이 아플 수 있는 건가요? 이 측만 자체로 인하여 주변 근육들이 긴장되게 되면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심해지게 되면 내부 장기를 압박하는 것으로 인하여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뇌로 가는 혈류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죠. 네. 뭐 우리가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앉아서 모든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앉아야 할까요? 허리를 최대한 엉덩이를 바짝 뒤에다 붙인 상황에서 네. 자, 그리고 이게 약간 딱 붙이란 얘기죠, 이렇게. 네. 그래도 살짝 등받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히려 90도로 딱 세워주는 것보다는 원래는 등받이에도 이제 약간 15도 정도 기울여서 기대주는 게 더 허리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럼 쿠션 같은 거 하나 받치는 거 괜찮아요? 그럼요. 그런 거 좋습니다. 네. 참 이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오늘 아주 정말 저희가 바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20대에 올 수 있는 또 어떤 척추 쪽에 질환이 있는지 이제 또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시죠. 20대에 올 수 있는 거. 자, 뭘까요? 20대입니다. 20대 20대. 허리 디스크. 허리 디스크. 왜요? 열정에 차서 막 움직이느라. 밤새 나이트에서 이제 흔들고. 예, 그렇죠. 20대가. 예. 자, 그럼 정답 확인해보죠. 자, 20대는 뭘까요? 대표적인 척추 질환? 목 디스크입니다. 목 디스크. 제가 비정상은 아니네요. 예. 왜 목 디스크가 20대를 제일 많이 오죠? 20, 30대에는 대부분 컴퓨터 작업을 많이들 하게 되는데요.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TV 시청 그리고 평소 스마트폰 등을 사용할 때 고개를 약간 앞으로 빼고 있는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되거든요. 예. 이런 거북목 자세를 취하게 되면 이 경추 주변에서 지지하고 있는 근육과 인대들의 과도한 긴장이 초래되어 일자목으로 변하게 되는 이런 예.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자목 자체가 나타나게 되면 평소 어깨에
뒷목의 뻐근함이나 통증 등을 많이 느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일자목 자체가 계속 진행되어 디스크를 압박하게 되면 디스크 자체가 뒤로 밀려 나오면서 경추 디스크가 유발되게 됩니다. 40대, 50대에 올 수 있는 것을 맞춰볼 텐데 먼저 우리 40대 대표죠. 우리 표인봉 씨, 김경희 씨. 저거는 척추 관협착증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40대가? 40대에도 그 관들이 까맣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내 친구는 그 허리만 보면 흑인이에요. 그래서 전부 시커매가지고 허리, 허리가. 신경이. 네, 허리 신경이 완전 흑인이에요. 그럼 50대입니다. 자, 탐진 씨.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 허리 디스크가 아닐까. 왜냐면은 허리를 많이 쓰는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그럴지 않을까 그래요. 40대는 가장 많이 오는 질환이 뭔가요? 자, 40대 보죠. 허리 디스크네요. 두 분이 바뀌셨어요. 네. 40대가 허리 디스크, 네, 50대가 50대가 척추관 척추관 협착증. 협착증. 40대에 허리 디스크가 오는 이유가 뭔가요? 예. 네, 이 디스크 자체는 20대 중반 정도부터가 되면 벌써부터 퇴행화 변화가 조금씩 시작됩니다. 따라서 디스크 자체 내에 있는 수분이 소실되면서 디스크 자체가 질겨지고 유연성을 잃게 되는데요. 이 40대 정도까지 이 과도한 업무로 오래 앉아 있는 경우가 되게 되면 디스크 자체가 찢어지거나 돌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 허리 디스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50대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참 단어도 어렵지만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이 척수가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과 추간근 자체가 좁아지게 되면서 신경을 압박하여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런 원인으로는 이 척추 자체에서 나타나는 골극과 그다음에 근육은 약해지고 인대 자체가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오히려 인대는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관절 자체, 이 척추를 뒤에서 잡아주고 있는 관절이 후관절인데요. 이 후관절 자체가 염증을 오거나 비유가 되는 식의 그런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게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자체에 나타난 증상이나 쉽게 딱 눈으로 볼 수 있는 증상이나 이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도 있는데 그게 제가 그쵸. 허리 디스크인지 척추관 협착증이 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명확한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알 수 있는 네, 방법. 가장 대표적인 증상의 차이로는 이 허리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허리를 구부렸을 때 의자에 앉아 있거나 평소에 허리를 구부린 동작을 취했을 때 다리가 저리거나 다리 쪽으로 하지의 방사통이 심하게 나타나고요. 오히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구부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척추관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구부리면 편해지고 허리를 피면 증상이 심화됩니다.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한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일반적으로 이 양측으로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가진단법을 저희가 이렇게 표로 준비해 봤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보고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보세요. 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예. 조금만 서 있거나 걸어도 허리가 앞으로 굽는다. 두 번째는요. 의자에 앉으면 꼬리뼈 주위가 아파서 못 견디겠다. 의자에 앉을 때 꼬리뼈 있는 데가 굉장히 아프다. 네. 다음. 엉치뼈가 시큰거리고 당기거나 시리다. 자, 마지막. 잘 때 다리에 경련이 일어난다. 잘 때 다리에 막 경련이 오고 통증이 온다. 네. 자, 여기서 몇 개 정도 해당되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제 허리 자체에 문제가 있으신 건데요. 네. 그래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건 이 1번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오래 서 있거나 좀 걸으면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굽는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당연히 진료를 받으셔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이 척추관 협착증 자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술 안 하고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수술을 결정하지 마시고 보존적인 요법으로 치료하시다 보면 점차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밤나라 배나라 그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이야. 어제는 어씨 왜 그래? 갑자기 왜 허리를 자꾸 나 허리가? 허리. 아 그럼 얼른 진료실 가서 허리 가야 돼. 신발 들어. 알았어. 얼른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허리 통증이 전부터 조금 있으셨다고요? 있는데 가끔 가다가 허리가 좀 무리를 하면 좀 뻐근하고 가끔 가다가 좀 아픈 그런 경우가 있어요.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50대 대표 탐진. 자다 일어나면은요, 네. 이렇게 홈페인 부분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막 굉장히 아픈 때가 많고요. 고질적인 허리 통증이 걱정인 20대 대표 김원국.
과연 두 사람의 척추 건강 검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자, 두 분이 다녀오셨어요. 자, 20대 대표입니다. 김원구 씨. 예. 본인 몸 본인이 대충 느낌이 오죠? 그렇지만 저는 항상 언제나 여기 나오면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50대 정도는 돼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저는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목 디스크에 대한 영향이 아닐까, 허리가. 중 정도요? 가운데? 보통? 네, 보통 정도. 우리 척추 건강은 어떨까요? 20대죠? 김원구 씨. 해가 하나도 없어요. 네. 20대.